하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짜자잔. 인연왕후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잠깐만요. 네. 불 좀 켜고요. 혼자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바빠요. 오케이? 네. 묵은 김치를 저랑 친언니가 구덩이를 갖다 주셔서 하나 맛있는 거 하나 더 묵은 거 해가지고 갖다 줘서 지금 썰었어요. 썰어서 안 힘들어. 썰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열 수가 없네. 하나지가 안 썰었어요. 그랬고 어제 제가 그 유명한 그 맛집에서 언니가 김치를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와우 판타스틱. 그러니까 저는 김치를 별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잡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할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해야죠. 아이들 양육시켜야죠. 뭐 돈 벌어야죠. 살림해야죠. 또 아내 노릇 해야죠. 또 가사 도우미 하셔야죠. 또 애들 또 학교 뭐 일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진짜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내가 그 언니한테 그랬거든요. 언니 나 좀 김치 좀 해달라고. 짱 맛있어요. 잠깐만요. 배추김치니까 배추 그릇에다 담을게요. 네, 그릇. 네. 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동안 막 깨달으냐고 고행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금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두 번만 깨달았다가는 행복해요. 네, 근데 이제는 행복하다는 거. 정말, 네, 부처님 말씀대로 내 안에, 문제이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잡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때, 곧 그것이, 행복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는요, 그렇게 선정에 이루고 지혜를 얻는 붓다가 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였지? 요번에 제가 이제 아는 건 정진이에요. 정진, 인욕바람, 그 다음에 정진하고 인욕하고 배우는 거. 오케이? 단어는 생각 안 나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1년 아니 15개월밖에 배운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15개월 배운 인연왕후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인연왕후요. 기독교 쭉 믿으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끄달릴까 그런 질문을 갖고 네 불법을 배웠답니다. 라면 언제 먹냐고. 하여간 저는 이게 까르마 습관이 무서워요. 이게 항상 일을 하고 내일을 하고 힘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맨날 이제 밥 한 숟갈 먹고 설거지하고 밥 한 숟갈 먹고 애들 케어하고 이래서 이렇게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해고 나서 먹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제가 문제죠. 오케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네가 문제 있어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시간을 이제 좀 저를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남만 생각하다가 제가 죽겠어요. 이러다가. 발 시려. 쫄았네. 쫄으면 쫄은 대로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라면이에요. 대한민국은 라면이 있기 때문에 위급할 때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짜자잔 짠!
네, 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은 김치. 그러니까 이거는 묵은지고 작년에 김장한 김치예요. 그리고 네, 이거는 뭐죠? 오케이? 이거는 네, 열무김치. 열무김치. 오케이? 열무김치. 짱 진짜. 언니 너무 맛있어. 고마워. 언니. 이모 언니. 저기 그건 이름이 뭐더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언니 진짜 맛있어. 고마워. 그래서 이거 나랑 친한 언니랑 또 나눠 먹을 거여서 내가 가져오라 그래서 반 준다고. 물 먹고. 짜요. 지금 9시. 네. 20분 되겠습니다. 9시 20분. 2년 왕후 지금 네, 라면에 식사를 합니다. 네. 짜! 안 되겠어요. 물을 좀 끓여서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조금 먹으니까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조금 먹으니까 많어! 많어! 아무리 먹어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줄지를 않아요. 혼자 먹는데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겠어요. 저는 욕심을 좀 비운 것 같아요. 내려놨어요 많이. 여러분들도 좀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행복하시려면. 근데 그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지. 저도 제가 했잖아요. 저를 바꿨잖아요. 남 바꾸니 저 바꾸는 게 더 빨라서. 근데 저 바꾸는데 또 힘든데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얼마나 상대편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냐는 거죠. 그 시간에 본인의 삶에 집중을 하면 더 좀 시간이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외국용으로 쓴 거예요. 페이스북에 하이 친구들, 하이 프렌드, I'm glad to meet you. My name is 네. 왕후 인연이라 그래야 되나? 인현 왕후. 한글의 표기는 한국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칸이나 US나 네 알아서 하시고 잉글랜드는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저희 표기식으로 해서 네 My name is 인현 왕후 강경호. 오케이? 아메리칸식으로 하면 밥 언제 먹냐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짤 때는요, 네, 물을 부으시면 돼요. 뜨겁게 끓여가지고. 그러면, 네, 희석이 되죠. 네. 네, 한국의, 중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수렴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 안에 문제죠. 근데 이제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거리를 제가 두고 저를 좀 보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저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급한 마음에 혼자 바쁜 거예요. 건배. 옛말에 급해서 돌아가라는 말 있고 급하다고 씨를 바늘기에 매어서 쓸 수 없고 우물 안에 아니지 수유물 어디서 찾았죠?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고난 당해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는 그런 속담들이 막 머리에서 막 팍팍팍 터져나와요. 그냥 지혜로워지더라고. 이게 보실래요? 짜자잔. 이게 하초여도 이게 지금 씨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씨가 된 거예요. 꽃을 피면 꽃이 지잖아요. 그럼 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씨가 될 것 같아. 근데도 그 과정 중에서도요, 물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하초들이. 오케이? 제가 노팅힐인가? 노팅힐인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진짜 재밌었어요. 그것도 영화. 간만에 영화 봤는데 진짜 넷플릭스 짱 좋아요. 광고도 없이 참 보고 싶은 것만 막 밥을 날려다녀. 좋고요. 진짜 4차 혁명은 혁명 맞아요. 진짜 집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부항을 떠서 피를 좀 뺐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마비가 오겠더라고. 막 뇌졸중 오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부항을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리부터 다. 제가 이제 혈자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좀 맑더라고요. 막 머리가 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만화에 보면 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뭐가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가 이렇게 되나요? 그래요? 저 만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느낌. 그랬어요. 오늘 라면을 인현 왕후 할머니는요, 이 라면을 먹는 이유는, 보통 한국 사람은 라면을 좋아하는데 저같이 이제 라면 세대가 아닌 저 같은 경우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 라면을 먹는 이유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김치하고 라면 이렇게 먹으면 위에서 알아요. 니글니글함이 위에 이게 들어가면 니글한 게 딱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청양고추 2개 넣고 끓인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거 많고, 또 뭐가 있죠? 그냥 이렇게 국보들이 다 불교의 오래된 사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도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직접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거기는 부처님의 형상이 없어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사리를 부처님으로 인식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건배. 진리라는 생각이 뭐가 드냐면, 제가 얻지 못한 그런 세상의 끄달림, 맨날 괴로워. 근데 그 원인을 어찌하다 보냐, 법률 스님 강의를 듣게, 너 왜 괴로우니? 이러면서 그걸 듣다 보니까 불교의 부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원사 가서 이제 불교대에 입학을 해서 배웠는데, 종교를 배운 게 아니고 불교가 가르칠 교죠.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불교니까. 그죠? 유교는, 공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유교인가요? 하여지간. 그래서 정말 맞아요. 내 안에 문제가. 아이고. 되잖아. 핸드폰도 내 안에 문제이고, 누구에게 답을 찾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보다 내 안에 문제를 찾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120세까지 됐지만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길어야 70이에요. 75세? 80세 저희 아빠 보니까 되게 아프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안 아프고 건강한 게 한 40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 45 넘으니까 막 시간도 빨리 가고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대 되면 48세부터는 폐경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49세에 폐경이 왔거든요. 근데 폐경 49 전과 폐경 후 50까지는 진짜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야. 이상해. 우리 친정어른들 폐경 될 때 몸에 막 지렁이가 지나다닌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진짜 저 2년 동안이야 제 몸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넘어서야만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삶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살려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라면 먹다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그래서 제가 맨날 삼천 보러 가죠. 제가 얘기하는 방식. 2년 후에 2년 할머니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요.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년에 부처님 말씀 배운 게 저에게는 좋은 거죠. 왜냐면 기독교적으로 저는 법대로 성서에서 배운 법대로 살았고 그대로 실천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게 아닌데 내 가치관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또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케이? 착하게만 배웠잖아. 선하고 착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예요?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친절, 착함, 믿음, 뭐죠 또? 즐거움도 있었어요. 2개는 뭐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그거를 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그거는 기본이지. 저의 인생에서는 그건 기본이에요. 거짓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부도덕한 것도 저도 그 가치관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말투가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난당하니까 말투가 징징거리는 말투가 돼요. 그래서 한 남자하고 제가 4번을 이혼하고 결혼을 3번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도덕관념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혼인관계에 이해해서 성관계라면 부도덕이라 전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섹스도 힐링이다. 그 사람의 삶이니까 저야 뭐. 근데 저만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상하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지혜롭고 나의 아이들에게 보물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쟤네들이 펼쳐가도록 하는 게 이 어미로서 해야 될 도리인가라는 걸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묵은지도 맛있고 근데 찰따라 이게 겉절이라 열무김치 맛있긴 하나 이게요. 생김치가 더 맛있어. 아주 짜지도 않고 언니가 환상적이에요. 어제 이거 제가 맥주 안주로 이거 김치 먹었잖아요. 샐러드도 맛있고 우리 한국 사람은 먹고 몸에 배어있는 게 김치이기 때문에 김치를 먹어야 돼요. 저는 세상을 테레비, 영화 그리고 책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워요. 지금 이거 반개 끓인 건데 왜 이렇게 많아요? 반개가 뭔지 알아? 반 2분의 1 I understand? 오케이
그냥 그 넷플릭스 아니 유튜브 진짜 좋아요. 나 유튜브 너무 좋아해.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강의한 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봤거든. 누워서 몸은 아프고 막 머리는 도는데 그냥 있으면 또 뭐 생각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거를 들었어요. 근데 참 훌륭하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문화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서양의 문화가 좋은 점은 각자의 자유와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그 코드는 동양인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버리면 되죠. 그렇대잖아요. 지금. 아주 제가 아가씨 때 가져보지 못한 몸매를 이렇게 수행과 정진을 하면서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 감사해요. 부처님께. 지금은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말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유튜브 많이 봐요. 진짜 핸드폰 이고 15만 원 내면요 무제한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돈 서점에 가서 책 사는 돈, 비디오 테이프 보는 비디오 테이프래네. 영화관에서 뭐 17,000원 주고 뭐 13,000원인가 주고 영화 보는 돈 다 계산 쳐도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절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내 몸값이 올라가고 커리큘럼 있게 자신을 고퀄리티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돈은요. 누구는 한 시간에 10만 원을 버는데 하루 종일 10만 원 벌고 누구는 한 시간에 10만 원 벌 수 있고 누구는 하루 만에 수천만 원, 수억을 벌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을 자유롭게 내 삶의 인생의 시간을 유한적인 내 인생의 시간을 잘 살려면 일단 내 시간은 내 거여야 돼요. 근데 너무 돈에 끄달리고 이래서 내 인생도 없이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내 인생의 시간으로 해서 직장에 가게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은 내 인생을 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것도 이왕 내 인생의 시간을 쓸 때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웃으면서. 그냥 어제 그 이모네 식당 언니가 웃자에도 감동했잖아. 맞아. 나 그 요번에 깨달은 거거든. 제가 미친 사람 왜 웃는 진짜 어이가 없을 때도 웃음이 나와요. 근데 더 기가 막히게 되는 어떻게 상황이 정리 안 될 때 여러분들 화내고 짜증내고요. 머리 싸매고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돼. 우울증 와요. 저 우울증 겪어봐서 알거든요. 죽고 싶어요. 죽지도 못해. 자살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살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도대체 2년하고는 안 해본 게 뭐가 있나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매 순간순간 때마다 저는 즐거움을 찾았답니다. 행복을 찾았어요. 일할 때도 내가 원하는 옷을 이쁘게 입고 일하고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잘하려고 매일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저는 뒤로 물러나서 내가 이만큼 일하니까 이만큼 돈 모아니까 이만큼 일해야지 이렇게 재고 계산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처해 있을 때 갔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생각은 청주에 이제 가정폭력으로 해서 제가 이제 청주에 쉼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시간을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하거든요. 쉼터에 가면 일주일 정도는 그냥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그냥 쉬게끔. 왜냐면 이게 보안이 중요하니까. 왜냐면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자들은요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폭력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이요 동일해요.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저는 이해를 못했죠.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전 또 착한 여자 컴플렉스인가? 착한 여자 뭐 그런 거잖아요. 무슨 그런 거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안에서 나와서 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시야를 가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베이스가 똑같아요. 베이스 깔려있는 게 가정폭력하는 남자들의
마음심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작용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아내의 작용인데 이 아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아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아내와 부족한 남편이 있을 때 둘이 공평하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요, 이 모르고 연약한 이 여자는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권을 침범되는, 이건 범죄 행위라는 거죠.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른과 아이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이 여자가 이쁘게 옷 입고 짧은 거 입고 갔어.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죠. 저렇게 입으니까 성폭행 당하지. 그거 진짜 범죄적인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니, 누구나 자기가 입고 싶고 그거를 입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당연히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그거는 자기 마음을 조절 못한 네가 문제지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객관성을 띄워서 어떤 게 이렇게 다 개인의 취향과 사적인 게 다 있지만 거기에서 중심선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공동체의 나라라는 형성했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저축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를 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서는 저축까지는 안 가고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잘못을 했지만, 그러니까 쟤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뜻을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도 순간 실수를 하고 잘못했지만 그 사람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또 힘든 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또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요, 본인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근데 주위에 고깝지 않은 시선, 편견. 예전에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이성계 왕하고 무학대사가 날파리 오셨네. 그래요. 이게 날파리를 얘는 왜 날파리가 이제 날파리도 못 죽이겠어. 저 이제 동물하고 식물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제가 요즘에 못 먹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성계가 농담 삼아 나는 당신이 돼지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학대사가 난 당신이 부처로 보여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책을 읽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해 못한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해? 제가 이제 하다못해 여기 페이스북에 여자애들이 오빠 시간만 이럴 때 내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승아 아들 저기 승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자들이 왜 옷을 이렇게 해고 왜 나오니?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걔가 23살짜리 애가 이모 이거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는 거. 돈 때문에 왜 그렇게 해? 가서 일하면 돼.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서 저는요. 진짜 우주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 행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바쁘고 끄달리는 거지 상대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게 내 감정을 강요하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건 본인의 감정 본인이 해결해야 돼. 저도 제 감정을 제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걸 남에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본인의 감정은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남에게 전가하거나 직장의 동료에게 또 밑에 있는 사람에게 직원에게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직장 내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제가 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럼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임 있고 중년 있고 그러니까 대리, 과장, 부장 네? 있잖아요. 단계별 직책이 있잖아요. 그냥 그 직책에 간 만큼의 클래스가 있어야죠.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직책을 위해서 다른 밑에 있는 사람의 하대를 한다거나 악용하면요. 요즘은 시대가 빨라서요. 4차 혁명이라서 요즘 옛날에는 강사 10년 변했죠. 요즘에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면 강사 슉 변했거든요. 그러면 벌도요. 그 즉시 받아요. 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본인 1년 이내에 그 벌도 받는다고요. 본인이 그 상강에 처해서 본인이 다 그 업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직하게 신용 있게 올바르게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 삶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또 망가지면 안 돼요.
저 그거 배웠거든요.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나를 위해서 할지 남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나 자신에게 1차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2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시면요. 그것이 나에게 공덕으로 돌아와서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나눠 먹는 거요? 저는 한때 왜 나누는 성경에 그거잖아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가만있어 봐.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냥 저는 왜 주는 게 행복해? 좀 받은 게 낫지 않나? 근데 왜 나는 맨날 왜 나만 줘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년에 넘어서 그 부처님 말씀에 그런 중도의 개념 막 이런 것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배워보니까 공자, 맹자 이런 또 유교적인 거 이런 그 성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옳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말을 들을 때 묵상을 좀 해요. 생각을 좀 해봐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하는 점이 무엇이고 나에게 적용시켜요. 남한테는 적용 안 시켜요. 그래서 객관화를 띄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행복지수, 노년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서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나오잖아요. 80이 넘긴 노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가장 피크인 삶은 언제였냐? 60대가 가장 피크였다. 저 아직 60도 안 갔는데 60대가 피크래요. 그러면 저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60대 피크면 지금은 50대. 전 지금 50대라고 생각을 해요. 50대. 그러니까 60대 된 언니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너 5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전 또 내가 49대, 나 진짜 늙어가지고 뭐 하지? 이러니까 또 요양병을 하니까 젊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그 입장과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입술에서 그 이파리 나오잖아요. 화장실 그런 거 많이 써있잖아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이 소중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이러고 내일 죽을 줄 알았으면 오늘 잘 살을걸.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니 끄달리지 말고, 그리고 내 선에서 안 되는 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좀 불합리한 방식으로 하면요, 탈이 있어요. 제가 이 돈 못한다고 제가 제 주관과 도덕관념을 포기하고 만약에 돈 몇 푼 그 사소한 거 해결하자고 저의 가치관을 팔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저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계신 분들 좀 제발 배우고요, 노력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현재의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본인들 삶에 대한 성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제 뜻에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의 삶에 막 그러면 그게 막 저가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걸로. 그러니까 그 누구죠? 유세미 선생님인가? 그분 강의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몰랐던 그 직장생활 그런 법을, 저를 지키는 방법을 거기서 많이 저는 알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 잘게 본인의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이 잡혀요. 제가 말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근데 내가 내 행복을 만드는 건데, 내 행복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그 지혜로움을 좀 적용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 행복은 찾아온다. 안 일어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자고 있으면요, 그건 안 일어난 거야. 그건 본인만 그냥 자라는 거. 법률스님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냥 딱 일어나고 마는 거.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저 그러고 있잖아요. 아셨죠?
소소한 일상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보자. 네. 인연왕후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가받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만큼 인생 짧게 안 살았습니다. 경력 많고요. 커리큘럼 넓고요. 단지 저도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존중해 줄 뿐이에요. 저도 보는 눈 있고요. 다 말할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한들 득이 되나요? 그 말을 해서 저에게 상대에게 득이 되나? 그리고 아셔야 될 건 한 번 인간관계 깨지면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저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인간관계 안 깨려고요. 될 수 있으면 나쁜 거 단점은요, 안 봐요. 보여도요, 그냥 넘기고요. 좋은 거에 포지션을 항상 맞춥니다. 좋은 거에만. 그래야 상대도 좋고 저도 좋거든요. 상대가 좋은 게 제가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방식을 현명하고 좋기 때문에 지혜로워서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상대를 평가할 때 옛날에 정육점의 그 책에 있어요. 어떤 사람 물건을 사러 왔는데 양반이 오셔서 정육점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러죠?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걸 멸시했어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천민해도 그거는 더한 사람이 했는데 고기를 이렇게 파는데 어떤 양반이 가서 뭐뭐뭐 양반 고기 한 근만 주게나 자네가 주는 고기는 항상 맛있는 것만 주어서 내가 참 잘 먹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한 근을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반발 까면서 무시하면서 상대편 그 정육점 그 사람한테 이봐 이거 반말 까면서 이봐 이거 좀 맛있는 거 줘봐. 저번에 준 거 쓰레기 같은데 그런 걸 날 줬어? 왜 그런 걸 줘? 좋은 거 줘봐. 막 이러면서 화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상대편도 대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삶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듯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 배우니까 상대편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무시하고 더 갑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A, B, C, D, E, F까지 줄줄이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으로 만족,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단어를 작년에 공주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 고난 당하면서 애들 아빠하고 이혼 준비하고 두 아이들 끄달리고 요양병원에서 진짜 에덴 요양병원에서 그 조련 설거지 못 해본 그 설거지 하면서 막 갖은 선배님들의 그 핍박 당하면서도 딱 한마디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선하게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한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한 끝은요, 자식 때까지 안 가요. 그 공덕 내가 받아요. 저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 자랑한 건가요? 이런 자랑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자랑이에요? 돈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 인간상 잘 썼더니 누가 뭐 주더라. 누가 해주더라. 진짜 저는요, 복이 많아요. 인복이. 난 단연코인데 지금까지 51평생 살면서 인복 하나를 끝내줘요. 짱이야요. 네, 여러분 건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마비 와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1년간 배우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억울했던 거는 얘기를 하고 풀고 가야만이 풀고 버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아두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저 나왔잖아요, 다. 중년에 모험생으로만 살던 이 중년에 제가 중년의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 무엇이 문제인지, 현재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이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또 하나는, 나는 왜 바쁘지? 제가 저한테 자문해 보는 거예요. 난 누가 소중하지? 내일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오늘 화내면서 살래? 웃으면서 살래? 당연히 전 웃으면서 살죠. 제가 돌대가리는 아니잖아요. 돌머리는 아니잖아요. 네. 자식들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 준호가 너무 우리 보물들이 끄달리고, 또 저도 철이 없는 마음이어서 우리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 못하고 했기 때문에 남은 삶은 그리고 저처럼 버벅대지 말도록, 버벅대지 말라고, 저처럼 피눈물 흘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자살? 우울증? 다 겪어봤어요, 저. 그러나 견디니까요, 오늘의 이런 행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이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희망이 있고, 그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즐거워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또 하나 배웠다, 따봉이야요,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이 별거인가요? 내가 좋고 즐거우면 행복한 거죠. 일단 내가 좋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맨날 슬퍼, 내가 힘들어, 근데 따라서 행복이 뭐가 문제인데요? 짜증나다. 내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에 그 선생님들하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주 웃고 떠드는 것도 열받더라고. 나는 힘들어 뒤지겠는데 진짜 맨날 싸우고 막 이런 지네들끼리. 난 피해봤는데 난 진짜 피해 많이 봤거든요. 바이바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맙시다. 참견하지 맙시다. 말하지 맙시다. (50) 먹은 저도 이렇게 멘탈이 깨지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멘탈이 깨지겠어요. 착한 아이들이요, 멘탈이 더 깨져요. 우리 준영이, 준호가 엄청 착하거든요. 엄마 닮아가지고. 다 천안바닥에서 인정한다니까요. 바이바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아보자. 행복을 찾은 인연 앙우를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지원 받습니다. 제 얼굴 있잖아요. 그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나와요. 제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좌번호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부의 문화를 우리 좀 꼭 기부의 문화를 좀 가져봅시다. 좀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힘들 때는요, 저 도움 받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겸허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힘든데도요, 도움 안 받는 건요, 그 교만하신 거예요. 뭐가 잘났다 이렇게 자존심은 세가지고 능력도 안 되면서. 저 능력 안 되면요, 안 된다고 인정하고요, 도움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발돋움 해가지고 능력을 키워서 그때 사회에 환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 환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10%는 장애인 협회 기부할 거고요. 그들도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는 한가족 부모, 미혼모 아이들에게 기부할 거예요. 그 다음 10%는 독거노인분들 기부할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이게 이 코드가 아니에요. 조금만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저한테 디딤돌 해주니까 제가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경험 삼아 얻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 한국 사람 내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세계적으로 다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 지구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는 게 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해야 그들이 저에게 행복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들이 저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건 곧 저를 돕는 거예요. 같이 행복해야만이 제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는 진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주고 싶어요. 용돈으로 디딤돌 되는 용돈을 주고 싶어요. 저도 요번에 굉장히 힘들어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했거든요. 진짜 차 1년 투자했습니다. 차 31만 안 됐다고, 딱지 뗀 거 안 냈다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업보죠. 그리고 오케이 이러고 관리비 안 냈다고. 또 그 사이에 저는요, 제가 다시 직장을 갔어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봐요. 제가 원체 일을 잘하니까. 유능하잖아요. 제가 페이머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스케일 자체가 틀리니까. 전 원장으로서 이력서가 많잖아요. 프로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그것만 한 사람과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한 저하고는 틀리잖아요. 머리 아파. 진짜 머리 아프네.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단 노력하지 않고 노여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그거를 배우고 실천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고 참견하지 마시고. 진짜. 오케이? 네.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 쌓인 거 많은 인연 아주머니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머니 프로필에서 진짜 아주머니 얘기는 아주머니처럼 대할 거고요. 저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대합니다. 함부로 모르면서 본인 수준대로 상대편 평가하지 말라는 거. 상대편 평가한 수준이 본인 수준이라는, 본인 수준. 사장은요, 사장 대우를 해요. 직원들이는 누구에게나. 그러나 말단이고 못 먹고 못 산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못 먹고 못 산 줄 알고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바이. 하여간 알아서 하시고 저기 네, 패친분들, 네, 너무 감사해요. 패친분들이 있어서 저희 이 억울함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고요. 제가 돈 좀 많이 생기면 페이스북에도 좀 기증 좀 할게요. 고맙다고. 네, 어려운 사람 돕는다 이런 거 있을 때 저도 기부하는 그런 문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멘토링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덕 아닌가요? 중년에? 네. 자녀의 입장에서 힘들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도 힘들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힘들고, 엄마 입장 더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엄마가 제일 힘들어, 어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은 엄마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능한 엄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 준호 부모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준호 이제 조만간 볼 거예요. 우리 준호 나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마나 멋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요번에 준호도 고난을 당하고 나서 아이가 부쩍 성숙해지고요. 아주 어른스러워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남은 좀 챙기지 말고 너부터 챙겨라 이렇게 가정교육 시키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내일 피부시 할 때부터 매일 손님들을 챙기는 모습만 봐가지고 애들이 남을 먼저 챙겨요. 특히 우리 준호. 우리 준영이는 마음이 여려서 말을 못해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애가 쌓이는 거예요. 애가. 분노가. 그러니까 분노가 치다르니까 이거 풀 데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그 도난 그거 해가지고 깜빵 가신 거예요. 중범죄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그리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가정교육 못 시킨 니들 자식보다 가정교육 못 받은 너네들 늙은 아저씨들보다 우리 준영이, 준호가 훨씬 더 고퀄리티하다고. 네.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단 상대편이 저에게 함부로 할 때는 그거는 참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저한테 잘못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그 사기치는 외국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이거 4차 혁명이에요. 당신이 어디서 뭐 사는지 다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다 공유돼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저 페이스북 1년 하니까요.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좋은 놈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누가 구라치는지. 경력자잖아, 경력자. 그리고 저 바빠요. 그 댓글 남기는 거 못해요. 제 인생 살기도 바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제 50이고 이제 20년 73살 때까지 20년 겨우 남았고요. 70 넘으면요 힘도 못 써요. 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그런 제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아셨죠? 바이바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짜이젠.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뭐죠? 제 방이 그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는 거죠? 네,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 나이 드신 분들, 유튜브 하셔야 돼요. 거기에 좋은 거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꾹 누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크 모양이 있으면 말로 할 수가 있어요. 말로. 누르고 나서, 인현, 왕후, 힐리,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근데 저같이 억양이거나 이런 사람은 얘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마이크를 안 써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 애들 있죠. 20대 우리 준영이 애들이나 10대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에 친숙하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판을 쳐야 돼요. 키보드를. 인현, 왕후, 힐링, 그리고 엔터 쳐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셔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보내시기, 이렇게 화살표나 이걸 뭔가를 눌러줘야 돼. 치고 왜 안 나와? 이거는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 보고 문제 있다고 화내시는 어르신들, 그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2년 왕후 힐링 치고 그 옆에 화살표나 뭔가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그 옆에 뭔가 있어요. 표시가. 보내는 샌드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회차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제품을 유튜브에 지금 올려놓은 게 한 620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유튜브 쪽에서 알아서 띄워줘요. 그쪽에서. 그쪽 유튜브 회사에서 알아서 띄워줘요. 그리고 이제 베타라고 해서 짧게 슈컷으로 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중국에서 틱톡 딱 요거 때문에 그 히트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는 짧게 가요. 인스타는. 다 짧게 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뭔가를 설명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배운 우리 세대는 그게 좀, 인스타는 좀 너무 짧아. 할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모드에서는 유튜브가 좋고, 유튜브는 또 뭐가 있냐면, 개인 방송할 때 유튜브는 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인가? 그건 안 돼. 그걸로 하기엔 저는 아주 불편하다. 근데 생방하기에는요, 또 이 페이스북에 이 생방이, 라이브 방송은 페이스북이 참 잘 돼 있어요. 인정. 짱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배운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 듣고 사채하면 방송을 해야 된다 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제한이 들리고 카스에 이렇게 올릴 때요.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를 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카스나 이 페이스북에 공유는 돼요. 그런데 내 거를 카스를 내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카스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제한이 걸려서 이렇게 중간에 그 편집 작업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할 줄 알아? 못해요. 저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응용하고 활용한 게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또 페이스북의 좋은 점은요.
제한을 안 걸어줘요, 페이스북은. 그래서 내가 방송 무한대로 찍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누르고 이렇게 30일 게시를 해요. 그러면 또 30일 또 저한테 물어봐요. 유튜브, 페이스북 회사에서 저한테 이거 계속 올리실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예스를 누르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로면 삭제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플레이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플레이에 이렇게 이거는 5G에서 되는 거예요. 4G 안 돼요. 그리고 4G는 용량이 적어요. 그리고 5G에서 띵 있죠. LG에서 띵스 나왔는데 LG 50 있죠. 15. 50은 V50은 그게 저도 그거 150만 주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뭘 사냐면 4,000명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띵스를 산 거예요. V50에 띵스를 물어봤어요.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방송 라이브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좋냐 했더니 이게 나았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빨라요. 젊은 20대 30대 그 잡을 가진 사람 빨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50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도수 세대니까 저는 컴퓨터를 하고 저는 타자기를 4벌씩을 타자를 쳤어요. 근데 그때 막 2벌씩으로 바뀔 때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기존을 고수했거든요. 4벌씩으로 타자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2벌씩이 그때는 내가 2벌씩이 왜 나왔냐면 이제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벌씩 타자기를 해야 그 키판이 이 키보드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타자 그게.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냥 4벌씩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가 나오면서 도스를 해서 우리는 다 눌러서 제가 컴퓨터가 다녔거든요.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키보드가 2벌씩이어서 제가 4벌씩 썼기 때문에 2벌씩 다시 다 암기를 해서 자파를 다 외웠다는 거죠. 제가 20대에 다 외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격리를 봤을 때인데 동원아 격리만 다 외웠어요. 그때 이제 그 기아나 이런데 이제 협력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그 협력업체 직원 교육 프로세스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로 제가 가서 그 교육을 대표로 전산화되어 있을 때 그때 제가 대표로 가서 우리 동원학 대표로 제가 가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전자제품은요 최신식으로 사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운 거예요. 저는 컴퓨터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거 이렇게 큰 거에서 납작할 때 또 다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저는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경험 못한 세대에게 우리 중년들이 가르쳐주면 돼요. 우린 배운 경험이 많잖아요. 아셨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년들이 지금 해야 될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60 정년퇴임이요 할 거 되게 많아요. 저 지금 이 4,000명이 오히려 저에게는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새로운 잡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가 그냥 앉아서 그냥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핸드폰이라는 이 도구가, 스마트폰이. 아셨죠? 네,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60에 보여서도요 늦지 않았고요. 70에 보여서 늦지 않았고 80에 보여도 늦지 않았어요. 90세 된 부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80세만 같았어도 배웠을 것을. 아셨죠? 네, 오늘도 그럼 유튜브에서 구독으로 해서 눌러주셔요. 구독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돈을 쓰죠. 저 몰아주세요. 그럼 다 씁니다. 바이바이.